최근 몇 달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판도는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실전 비행과 수출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주변국의 시선이 날카롭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두 나라가 보여주는 극명하게 다른 태도는 국제 방산 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국은 왜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격동의 상황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우선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에서의 불안정 심화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을 급격히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는 난이도가 높고 공급 지연이 심각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는 현재 주문해도 2030년대 후반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이처럼 공급 대란이 심각해지자 합리적 가격과 빠른 납기를 제공할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의 개발도상국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국 공군력을 강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군력의 핵심이었던 FOA 전투기를 조기 퇴역시키면서 필리핀은 한동안 심각한 전력 공백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12대 도입했는데 이 기체들은 반군 토벌 작전에서 실제 전투 경험을 쌓으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았고 덕분에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2대로 광대한 영토와 해역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올해 한국과 FA-50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7억 달러 규모로 12대가 더 들어오게 되며 새로운 기체들은 공중급유 프로브와 정밀유도 무기 운용 능력까지 갖춰 전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인도가 완료되면 필리핀은 총 24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공군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고 단순히 FA-50만으로는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한 단계 더 높은 다목적 전투기, 이른바 MRF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F-16V와 스웨덴의 그리펜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금만 확보된다면 KF-21 역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KF-21이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필리핀에 인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공중 세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KF-21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은 단순히 4.5세대에 머무는 기체가 아닙니다. 한국은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5세대기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은 기존 4세대기 대비 훨씬 작고 주력 공대공 무장을 통해 원거리에서 적을 일방적으로 타격하고 이탈하는 전술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단숨에 전력의 질적 도약을 꾀할 수 있는 매혹적인 무기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이 공군력뿐만 아니라 해군력 강화에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미사일 호위함 미겔 말바르함이 취역했고 디에고 신랑급 호위함도 진수되어 곧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산 OPV 초계함 다수 건조가 진행 중이며 필리핀 해군은 한국 무기를 핵심 전력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필리핀의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높여가며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지만 최근 분담금 미납과 불분명한 태도로 한국과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하려 한다는 보도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강하게 반발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절대 KF-21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주장부터 인도네시아가 사주지 않으면 한국은 필리핀에 팔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을 주도하는 국가인 양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약속된 분담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기술도 주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제적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리뷰어들은 우리가 이미 동의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비행기를 찾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책임 회피는 자국 내에서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필리핀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군사협력과 산업협력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도입이 성사된다면 필리핀은 단숨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공중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단순히 방산 사업에서의 불성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맺은 KFX, 즉 KF-21 공동 개발 사업에서 약속된 분담금을 수차례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협력 사업에서 치명적인 신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이 미국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의 기대와 달라졌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의 기술 이전 제한을 고려해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했고 필요한 부분은 국제협력을 통해 보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계약이 우리의 바람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협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 인도네시아 군사평론가는 이를 두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잘못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없다. 미납국은 파트너 자격이 없다. 라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끊으면 손해가 더 크다. 이미 시제기가 만들어졌고 기술 이전도 일부 진행되었으니 차라리 지분을 줄이더라도 계속 끌고 가는 편이 낫다. 라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사업 주도권을 쥐고 있는 KAI 관계자 역시 인도네시아가 아니어도 KF-21을 팔 곳은 많다. 라며 실리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가 KF-21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SU-57, 프랑스 라팔, 미국의 F-15EX, 유로파이터 타이푼, 심지어는 터키의 카한 전투기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며 서방 무기는 천문학적인 가격과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릅니다. 터키 카한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KF-21은 실물이 이미 공개되었고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아시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루, 말레이시아,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은 구체적인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는 다른 국제협력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인도네시아의 대형 계획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참여했지만 한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중국조차도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신뢰도는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방산 사업 차원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행보는 더욱 분명합니다. KF-21을 기반으로 한 방산 수출 확대 전략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FAO-10 추가 도입뿐 아니라 KF-21 도입 논의, 해군 함정 사업까지 한국산 무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객 판매자 관계를 넘어 전략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수 지원 체계와 교육 훈련, 부품 공급망까지 장기적으로 보장해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계약서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무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보유했더라도 파트너 국가가 불성실하다면 그 무기를 사려는 나라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꾸준히 협력을 이어간다면 설령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고객은 신뢰를 선택합니다. 지금 한국이 얻고 있는 성과는 바로 이러한 신뢰 자본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방 관계자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시아에서 고립될 수 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이나 페루 같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확실한 전투기 전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주저하는 자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KF-21은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의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고립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필리핀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숨에 동남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공중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행보는 곧바로 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더라도 이미 KF-21은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잘못된 파트너를 붙잡고 가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함께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클리어하지 않고 대신 페루와 필리핀 같은 신흥 고객들에게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날까요? 그리고 필리핀은 KF-21을 도입하여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새로운 공중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군사 지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아시아 태평양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상반된 태도는 결국 KF-21이 가진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F-21 자체의 기술적 특징과 국제적인 반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는 5세대기로의 진화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F-22 랩터를 축소한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KF-21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장 역시 강력합니다. 주력 공대공 미사일은 원거리 교전 능력을 보장하며 적 전투기가 접근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이탈하는 전술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리핀 같은 중견 국가의 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군력을 가진 국가가 대국인 중국과 맞서려면 기동성과 은밀성, 그리고 원거리 교전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KF-21은 한국의 독자 기술과 국제협력의 산물입니다.
항전 장비, 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공대공 무기 운용 능력까지 과거 한국이 의존하던 외국 기술을 점차 국산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라 불리며 한국은 이를 자체 개발해 KF-21에 탑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조립 국가가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우수하지만 수출 통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수출 전략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항공 엔진 국산화라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협력하여 항공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항공기 엔진 개발과 70% 이상 기술 기반이 동일합니다. 실제로 두산은 최근 시험에서 1650도의 터빈 입고 온도 T를 달성해 F-22 랩터에 사용되는 F-119 엔진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용 실험을 넘어 항공 엔진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KF-21과 결합된다면 한국은 진정한 항공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외국 엔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우리 전투기에 탑재한다는 것은 방산 자주권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전 세계에 무기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KF-21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며 이후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미 페루는 자국 공군의 노후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FA-50과 KF-21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FA-50은 단기적인 전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KF-21은 중장기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KAI는 페루 현지 항공사와 KF-21 부품 생산 협약까지 체결하며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며 이미 FA-50 블록 20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KF-21의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체코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필리핀의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KF-21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흐름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은 냉정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파트너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매달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외교, 경제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상반된 태도는 그 상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KF-21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안에 전 세계 군사 균형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KF-21 전투기 사업은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며 항공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목을 여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와 필리핀의 적극적인 협력은 국제사회가 어떤 국가를 신뢰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력과 더불어 약속을 지키는 신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보유했더라도 파트너 국가가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약속된 분담금을 수년째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투기 도입을 언급하거나 러시아,
터키 등과의 새로운 협력을 거론하는 모습은 마치 장난감을 고르듯 가볍게 사업을 대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방산업처럼 국가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필리핀은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의 성능을 체감한 필리핀 공군은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신뢰성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추가 도입과 더불어 KF-21에 대한 관심은 필리핀이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 장기적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필리핀 해군은 한국에서 건조한 함정들을 잇따라 도입하며 공군과 해군 모두에서 한국 무기를 핵심 전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KF-21의 국제적 매력은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세대 기로의 확장 가능성, 높은 국산 화율,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체계까지 갖춘 KF-21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중견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보여준 성실함과 꾸준한 기술 축적은 고객 국가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불성실한 태도와 극명히 대비되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출 과정에서 반드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항공 엔진 개발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항공 엔진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를 달성하며 F-22 랩터 엔진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KF-21은 비로소 완전한 한국산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자립을 넘어 방산 주권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수출 수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한국은 독자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산 수출뿐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와 자율성을 모두 확보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u-57, 프랑스 라팔, 미국의 F-15EX, 터키의 카안 등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입 여력이 부족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은 인도네시아가 과연 어느 나라와 안정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제 무기는 서방 제재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터키 카안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실전 배치까지는 요원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반대로 페루 같은 나라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 공군은 노후화된 미그-29와 미라주 2000을 대체하기 위해 FA-50과 KF-21을 동시에 검토 중이며 KAI와 현지 업체는 부품 생산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장기적 협력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협력 국가의 산업 발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산 브랜드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균형은 점점 더 뚜렷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치고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필리핀과 페루가 전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후자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몇 년 안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필리핀이 KF-21을 확보한다면 동남아시아의 공중전력 구도는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전력 공백과 신뢰 상실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히 한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판도를 재편하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이 전투기를 둘러싼 국가들의 태도는 각자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한국은 성실과 신뢰를 무기로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주저한다면 그 기회는 다른 나라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역사 속에서 변방으로 밀려날까요? 반대로 필리핀과 페루는 KF-21을 통해 자국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냉정하며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KF-21은 그 선택의 무게를 분명히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